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 타로 카드의 왕 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조선의 시대의 왕의 모습을 좀 보는 듯 하죠. 네, 실질적으로도 뒤에 지금 오봉사는 없지만, 머리 좌우에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달과 태양은 음과 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왕과 왕비 이를 좀 상징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왕은 태양으로, 왕비는 달로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그 약간 밑으로 보시면 왕 양 어깨 옆으로 저기 용 두 마리가 좌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아무래도 용은 동양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보니까 용포 가운데에도 용 한 마리가 있군요. 네, 총 3마리의 용이군요. 예, 용은 동양 서양과 다르게 서양은 용을 좀 사악한 존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동양권 쪽에서는 용은 황제나 왕을 절대 지존, 절대 지도자를 용으로 많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을 용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왕권 싸움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용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이무기가 돼서 추락한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동양권에서는 용이라는 게 아주 신성시하면서도 지도자로서의 상징을 나타내는 아주 신비스러운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양 옆에 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용 바로 밑에 양 좌우에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가 약간 좀 적게 있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동양권에서는 포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포도가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어요. 조선시대에 포도가 있었는지 저도 그거를 고증은 아직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동양하고는 약간 그 상징성이 좀 약간 먼데, 아무래도 유니버셜 타로 카드에서 그 안에 포도의 요소가 귀족적인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래도 이게 포도를 넣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의 상징은 풍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호랑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양 어깨에 있는 학과 가슴에 있는 용은 이게 좀 그렇게 용포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징물인 것 같은데, 용포의 제일 하단에 호랑이를 그려 넣었어요. 요런 그림은 없죠, 당연히.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왕 타로 카드 제일 하단 용포 밑에다가 호랑이가 얌전히 있는, 마치 말 잘 듣는 개와 같죠. 좀 개라고 표현을 하면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이 카드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그러면서도 왕과 같이 똑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도 용호쌍박이라는 말이 있죠.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 근데 용과 호랑이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왜 호랑이가 이길까요? 용은 지도자를 상징하지만요, 호랑이는 일종의 좀 장군 같은 무력을 크게 쥐고 있는 사람을 좀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호랑이가 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이게 쿠데타와 같기도 해요. 왕이 용이면 호랑이는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조선의 임금, 첫째 임금인 이성계 태조 또한 호랑이였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서 이 호랑이가 인공과 같은 눈빛을 하며 한 것을 같이 응시를 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얌전하게 있죠. 이거는 이 국가의 이 임금에 다스리고 있는 국가의 안정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랑이가 임금과 대립하거나 용과 대립하는 상황이면요, 나라가 굉장히 내전이나 쿠데타로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가슴 쪽에 있는 용은 당연히 뭐 임금 자체를 용으로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거는 우리 저기 나라 좀 약간 군중 한복에, 이게 한복에 보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학이 양 어깨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학이 하늘을 비상하는 지금 이미지죠. 그러면서 양 어깨에 이게 그려져 있죠. 자, 이걸 보시면 학의 특성을, 이게 우리 동양 쪽에서는 학자들을 많이 학으로 비유를 해요. 꼿꼿한 학처럼 하면서 학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이렇게 관직자들을 학으로 이렇게 비유하게 돼요. 제가 여기서 좀 요런 분들을 좀 좌우에 학을 넣은 이유는 일종의 왕이 보통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왕의 능력은 첫 번째가 사람을 아우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한쪽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 이제 다른 쪽 능력이 당연히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왕의 지혜를 받쳐줄 수 있는 좌우에 군사와 책사가 좀 있어야겠죠. 초안지에 보면 소와 장량, 한신 세 명의 신하가 나오잖아요. 마치 여기서 한신은 장군이잖아요. 한신은 호랑이와 빗대일 수가 있고요. 소와 장량은 각각 좌우의 학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제3 뭐 상제제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최고 왕 밑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왕이 다스리게 하지만 실무적인 모든 일들은 각 부서 이제 옛날 보면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요. 그 왕과 그 장관 같은 그 사이에 총체적인 이제 총리 비슷한 분이 세 분이 조선시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드라마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세 명의 그 영상이 이제 아무래도 최으뜸이긴 하죠. 보통 어디든지 가면 지도자가 있으면 내 오른팔, 내 왼팔이라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왼쪽에서 나를 거두는 사람, 내 오른쪽에서 거두는 사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서도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또는 잘 아시죠? 사또면 다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사또 해가지고 이게 이게 뭐 춘향이를 괴롭히고 이두령을 괴롭힌 나쁜 변사또만 생각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군수라고 하나요? 지금으로는 군수와 같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드라마 보시면 이방이 있죠. 근데 다들 이방만 있는지 알던데요. 이방 말고도 현방이 있습니다. 마치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군에서 이들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들한테도 좌우에 어깨에 있는 학처럼 마치 이방과 현방이 있습니다. 이방은 대부분은 좀 이게
이게 좀 약간 간사하고 좀 약간 좀 손에 좀 묻히기 힘든 일들을 좀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속임수와 좀 더 페인트 모션 같은 걸 많이 담당해요. 마치 타로 카드 하면 좀 조커와 같이 조커와 좀 비슷해요. 그리고 현방은 좀 이게 현명 이 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제 치칭인데요. 이익할 때 그 이자를 붙여서 이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방이 많이 해요. 그리고 현방이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이방과 현방이 있어요. 사또 옆에는 현방은 어질 현자를 써서 현방을 제가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좀 지략적이고 좀 약간 높은 이방보다 약간 차원수가 높은 이제 이런 일을 아마 저기 지혜를 좀 사또나 군수에 도움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저기 조선 이게 좀 이게 제도나 이런 거 임명할 때 보면 이런 게 좀 이게 하나하나씩 간사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옛날 고려 시대나 이때 때는 이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조선에 이게 들어오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많이 이게 보이냐면요. 이게 중국 좀 사서 쪽에서 약간 막 보네. 약간 초안지에 장량과 소화와 장량이 있듯이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도 보시면 다 조조, 유비,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또 오나라가 누구죠? 하여튼 이게 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비한테는 제갈공명이 있죠. 마치 제갈공명이 군수와 같습니다. 타로 카드로 따지면 에이스 타로 카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다른 이제 저기 군사와 책사들이 이제 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왕 밑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게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여기하고는 좀 약간 틀리긴 한데, 이제 하여튼 이런 좀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장군이든 그 뛰어난 지도자들을 보면요, 좌우에 지략 좀 약간 지혜와 지략을 이게 짜내는 사람들이 항상 포진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왕 혼자서는 그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에 있는 학이 마치 어떤 학자와 관료, 쉽게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좀 약간 암시적으로 또 이게 상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저기 이게 군중 한복에 보면 그렇게 많이 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제가 좀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이거는 왕카드. 왕카드는 일단 여기 유니 카드에서 최상급 카드로 좀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 카드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유네 카드 메이저 카드인 왕카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